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영감님 한 분이 살았어요.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죠. 영감님네 밥상엔 언제나 반찬이라곤 간장 한 종지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아끼고 아껴 먹느라 젓가락으로 콕 찍은 간장에 밥 한 숟갈. 그랬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영감님이 물을 얼마나 아껴 썼냐면 쌀 씻은 물에 세수하고 세수한 물에 걸레 빨고 걸레 빤 물은 나무에 주고 그러고도 그 물이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 그랬더랬죠. 그런데 그 동네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구두쇠 영감님이 한 분 더 살았어요. 이 영감님은 또 얼마나 구두쇠인지 사람들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죠. 밥풀 하나, 물 한 방울, 땔감 한 조각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개똥까지 아끼고 아꼈다가 밭에 뿌리곤 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촛불 닿는 게 아깝다고 잠도 일찍 들고 발 씻을 물도 아깝다고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 신발 닳는 게 아깝다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맨발로 성큼성큼 그렇게 걸었어요. 어느 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 집에 갔을 때였어요. 마침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마루에 혼자 앉아 엿을 먹고 있었죠.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집으로 들어서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맛있는 엿을 나눠 먹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체면이 안 서고 어쩌겠어요. 못 보고 못 들은 채 엿을 낼름 한 입에 넣었죠. 그 모습을 보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아니 그 큰 엿을 한 입에 다 넣다니 자네 입은 크기도 하네. 그래도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못 보고 못 들은 채 우물우물 엿을 먹었어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그 곁에서 침만 꿀꺽꿀꺽 삼켰죠. 남의 입에 든 엿을 나눠 먹자고 하자니 더럽고 입도 다 못 담은 채 양보를 실룩이며 엿을 먹고 있는 뭐든지 아껴 영감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뺨을 꼬집으며 왕왕 소리쳤죠. 이래도 모르는 찰 텐가 이래도. 다음 날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아껴라 아껴 영감님네로 놀러 갔어요. 여보게 장기나 한 판 두세.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물었어요. 좋지. 그런데 장기파는 가져왔나? 아, 장기파는 자네 집에도 있지 않은가? 그 소리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린가? 그럼 우리 집 장기판만 다룰 게 아닌가?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기가 막혔어요. 좋네. 그럼 자네 장기판 반쪽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세. 아니, 그건 왜? 왜는 왜? 집에 갔다 오려면 내 신발만 다룰 게 아닌가?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세. 아껴라 아껴 영감님도 질세라 소리쳤어요. 좋아. 자네 집까지 가려면 내 신발도 다룰 테니 중간에서 만나게. 그래서 그날 두 구두쇠 영감님은 결국 길거리에 앉아 장기를 두고 말았지 뭐예요. 다음 날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어대는 논뚝길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네 아들하고 뭐든지 아껴 영감님네 아들이 마주쳤어요. 아, 여보게 잘 만났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이런, 나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그래서 두 아들들은
망치를 빌리러 가다 털레털레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까닭을 말하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그랬어요. 아, 내 그런 구두쇠는 처음 봤네. 세상에 망치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 에휴, 할 수 없군. 얘야, 우리 집 망치를 꺼내오너라. 뭐든지 아껴 영감님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보다 더한 구두쇠 같으니라고? 할 수 없지. 얘야, 우리 집 망치 가지고 오너라. 매미가 맴맴 쉴 수 없이 울어대는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마을 정자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만났어요. 아유, 덥다. 아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부채를 반만 펴고 부채질을 했어요. 그 부채질을 하려면 쫙 펴고 시원하게 하게. 나도 남는 바람 좀 얻어 쐬게.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 이렇게 아껴 써야 오래 쓰지. 그러자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부채를 쫙 펴더니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고개 아프게.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이 부채를 아들 손자까지 쓸 수 있다네. 고개 아픈 것 좀 참으면 되지만 부채를 또 사려면 얼마나 아깝나. 세월이 흘러 아껴라 아껴 영감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 달걀이니 보리쌀이니 선물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달랑 빈손으로 오더니 남보다 더 많이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12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데려와서 말이에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무척 화가 났지만 딸이 시집 가는 날이라 꾹 눌러 참았어요. 다음 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뭐든지 아껴 영감님네로 뛰어갔어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남의 잔치에 달랑 빈손으로 와서 먹고만 가다니.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자네 딸 잘 살라고 수도 없이 빌었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나.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아껴라 아껴 영감님 눈에 구멍 뚫린 문을 막아놓은 청첩장이 보였어요. 그럼 나도 청첩장을 마음으로만 보낸 것으로 하고 이것은 다시 떼어가겠네. 그러고는 청첩장을 떼어 집으로 오려는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여보게, 가져가려거든 청첩장이나 가져가지. 그 뒤에 붙은 내 밥풀은 왜 가져가나? 그 뒤로도 두 영감님은 아웅다웅 다투며 변함없는 구두쇠로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새끼 벤 황소.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왔어요. 이 원님은 고을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기장기 두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원님은 아무나 보면 붙들고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님과 내기장기를 둬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원님의 장기 실력이 대단하다고요? 아니에요. 원님에게 이겼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져주었던 거죠. 원님은 장기를 뒀다 하면 이기니까 내기장기가 싱거워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내기를 걸곤 했죠. 세상에서 가장 날랜 것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돌로 만든 배를 구해오너라. 원님이 말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 했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했고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고을 사람들은 원님이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슬슬 피하게 됐어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만.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님은 내기장기를 둘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됐죠. 원님이 큰 길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지고 나갔어요. 원님은 나무꾼을 불렀어요. 나무꾼은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지라 원님의 고약한 내기 버릇을 알지 못했어요. 여보게, 무거운 나무찜은 내려놓고 나하고 장기 한 판 두세.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줄 터이니 자네도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하네. 나무꾼은 원님의 말이라 싫다고도 못하고 장기를 두었어요. 결국 나무꾼이 내기장기에 졌어요. 그럴 수밖에요. 눈만 뜨면 나무를 해다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장기를 얼마나 더 받겠어요. 내게 졌으니 새끼 벤 황소를 가져오게. 나무꾼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어요. 세상에, 암소도 아니고 황소를, 그것도 새끼를 벤 것을 가져오라니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었죠. 곧 죽을 사람처럼 벌벌 떠는 나무꾼을 보고 원님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잿간 놈이 어디 가서 새끼 벤 황소를 구해오겠어. 감옥에 안 가려면 돈을 가져와야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어쩌자고 내기장기를 두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 겨우겨우 힘을 내서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끙끙 앓아 누웠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방문고리를 흔들며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죠. 나무꾼의 어린 아들도 걱정을 했어요. 나도 감당 못할 일을 어린 네가 어찌한다고 그러냐. 귀찮게 자꾸 묻지 말거라. 아버지가 알아 누워 계시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나무꾼은 방문을 열고 아내와 아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아버지는 그대로 누워만 계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열심히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줄에 고추와 숯을 꽂아 금줄을 만들어 방문에 쳐놓았죠. 드디어 원님이 보낸 포졸들이 찾아왔어요.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새끼 벤 황소를 가지러 왔다고 전해라. 아버님은 지금 아기를 낳느라 나올 수 없습니다. 예끼놈,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냐? 그럼 황소가 어떻게 새끼를 뵙니까? 포졸들은 어린 아들의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간 포졸들이 원님에게 나무꾼 아들의 말을 전했어요. 원님은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무꾼의 어린 아들을 불러다 상을 주었어요. 그런 다음부터 원님은 내기장기는 두지 않고 고을을 잘 다스렸대요. 금구슬을 버린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만큼 사이가 좋았죠. 하루는 형의 논에서 함께 벼를 심고 다음 날은 아우의 밭에서 함께 콩을 심었어요. 형제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언제나 함께 했답니다.
어느 해 가을, 형과 아우는 강 건너 잔치집에 갔어요. 형제는 배가 불룩해지도록 실컷 먹고 나서 떡이랑 과일을 챙겨 집으로 향했어요. 배가 든든하고 보따리는 묵직하고 노래가 흥얼흥얼 절로 나왔죠. 형제가 강을 건너려고 나루터로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아우가 외쳤어요. 형님, 저기 물속 좀 보세요.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아니, 금구슬이잖아. 게다가 2개씩이나. 형의 눈이 밤송이만큼 커졌어요. 형과 아우는 얼른 금구슬을 주었어요. 아우야, 이 금구슬은 네가 발견했으니 네가 가져가거라. 아니에요, 형님. 식구가 많은 형님이 가져가셔야죠. 너야말로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을 테니 가져가거라. 형제는 서로 금구슬이 필요 없다며 양보했어요. 형제는 금구슬을 두고 한참을 옥신각신했어요. 그럼 금구슬을 나눠 갖자. 형의 말에 아우가 손뼉을 딱 쳤어요. 그래요. 형님 1개에 나 1개 이렇게 가집시다. 배가 강 한가운데를 건너갈 때쯤 형과 아우는 각자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아우가 준다고 할 때 금구슬을 다 가질걸. 형은 아우의 금구슬이 탐났어요. 혼자 다 차지할 수도 있었는데. 아우도 형의 금구슬에 욕심이 났죠. 어느덧 배는 마을 나루터에 다다랐어요. 형제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헤어졌죠. 집으로 돌아간 형은 온종일 금구슬만 바라볼 뿐 바깥일은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아우도 금구슬을 지키느라 농사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게을러진 형제 때문에 두 집안의 곳간은 텅텅 비었어요. 쌀독에는 먼지가 폴폴 날렸죠. 밥을 지을 때마다 한숨이 늘어갔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앙앙 울어댔어요. 아내들은 혼자 일하느라 끙끙 몸져 눕고 말았죠. 그제야 형제는 잘못을 깨달았어요. 형은 금구슬을 들고 아우를 찾아갔어요. 아우야, 아무래도 이 금구슬을 없애야겠다. 이 금구슬 때문에 너와 멀어지고 게을러져서 집안꼴도 말이 아니구나. 그러자 아우도 형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형님, 저도 형님을 원망하고 자꾸 욕심만 생기니 금구슬이라면 꼴도 보기 싫어요. 형과 아우는 금구슬을 들고 강 한가운데로 갔어요. 에잇, 이까지 금구슬 멀리 사라져버려라. 형제는 금구슬을 꺼내 힘껏 강물에 던졌어요. 아무렴,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금구슬은 풍덩 소리를 내며 강 속으로 사라졌어요. 금구슬을 버린 형제의 이야기는 멀리 임금님에게도 알려졌어요. 서로 위하고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여봐라, 이 형제에게 큰 상을 내려라. 임금님은 쌀 100섬과 비단 10피를 상으로 주었어요. 그 뒤에도 형제는 예전처럼 서로 나누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형제는 의좋게 살았어요. 그런데 금구슬을 갖게 되면서 욕심이 생기고 서로 시기하게 됐죠. 함께 나누며 살았던 시간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이에요. 내 것에 대한 욕심은 그동안 쌓았던 형제간의 우애를 무너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래되지 않아 형제들은 지난날 소중했던 마음을 기억해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형제의 소중함, 나눔의 덕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